웃음약을 복용한 환자들은 그 치료 효과가 상당히 좋아진다고 합니다. 현대의학의 치료를 받으면서 웃음요법이 한계 잘 오래진다면 암도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처럼 친구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99년도 직장암 상기 판정을 받고 오랫동안 투병생활을 해왔었습니다. 암 판정 후에 현대의학에만 의존하지는 않고 자연치유생활법과 자연시라든지 또 웃음치료, 건강심리치료, 또 웰다잉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결과 지금까지는 재발이나 이차함 없이 나름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요, 환자들 중에서도 특히 암 환자들이 왜 웃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론적 근거와 또 웃음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근거 자료와 말씀을 전달해 보고자 합니다. 시간이 그리 길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나가지 마시고요, 끝까지 시청해 보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영상을 한번 잠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지금 환자들이 이 병실에서 모여가지고 이 민기를 꽂고 저렇게 박장대소하고 있습니다. 참 색다른 모습이고 재미가 있네요. 여러분, 이렇게 소리내어 크게 웃었을 때 이 백혈구가 순간적으로 증가한다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이 백혈구가 늘어나면 암세포를 없애는 작용이 활발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백혈구 속에 특히 암세포를 죽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NK세포 있잖아요. 이 숫자가 늘어나면요, 이 바이러스나 암세포를 없애는 힘, 그러니까 면역력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더라고요. 우리와 이와 같이 박장대소하고 웃었을 때 NK세포의 활성도에 크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웃음은요, 우리 암 환자들에게는요, 진짜 필요하고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연세대학교 의대의 미식물학 교실에서 암 환자 두 사람을 NK세포 수하고 이 활성도를 비교를 해보았다고 합니다. A라는 사람은 NK세포의 비율이 4%밖에 안 됐다 그래요. 그리고 활성도는 300 피코그램 밀리리터라고 합니다. 근데 B라는 사람은 NK세포의 비율이 28%나 되었지만 NK세포의 활성도는 150 이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혈액 내에 NK세포의 비율은 한 10에서 한 15% 수준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백혈구의 수치보다는 활성도가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A라는 사람은 NK세포 비율이 4%밖에 안 됐지만 활성도는 300이었고, 또 B라는 사람은 NK세포 비율은 28%인데 활성도는 150밖에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활성도가 낮으면 이 암의 전이라든지 재발 위험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활성화라는 말은 우리 암 환자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바탕 웃고 나면요, 우리 몸의 면역세포의 활성도 변화가 상당히 눈에 띄게 보입니다. 여기에 도표 보다시피 웃기 전에 그 도표의 크기와 웃고 난 뒤에 30분 뒤에 그 면역세포의 활성도 많이 올라가 있죠. 근데 90분 뒤에 한번 보세요. 훨씬 더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난 그 다음 날도 웃기 전에보다는 훨씬 더 면역세포의 활성도가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가끔 종종 웃음을 자주 하면 우리 면역세포의 활성도가 높아져서 암세포를 공격하는 힘, 바이러스를 공격하는 힘이 훨씬 더 좋아진다는 것을 이 도표를 보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웃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진 재밌죠? 아가가, 엄마가 지금 젖이 잘 안 오는가 봐요. 젖이 잘 안 오니까 확 지금 땡기고 있는 그런 표정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활성화된 NK세포는요, 끝이 이 넓은 막으로 쌓여져 있어 가지고 이 막은 암세포의 이 구멍을 뚫고 NK세포가 가지고 있는 암세포 파괴 물질을 넣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밑에 이제 이 비활성화된 NK세포는요, 이 막이 없어서 암세포 파괴 물질을 활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활성화된 NK세포는 암세포를 발견하면 겁나게 달려들어서 암세포를 잡아먹어버리는 데 비해서요, 이 비활성화된 NK세포는 공격도 안 하고 그냥 쓱 지나가 버린대요. 그래서 이 NK세포의 활성도는요, 100 미만일 때는 암 발병이나 바이러스 감염이 높은 그 상태라고 그래요. 그리고 100에서 290
그 정도일 때는 정상보다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로 본답니다. 그리고 300 이상일 때 면역력을 정상 상태로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NK세포는 양보다 질, 그러니까 활성도를 높여야 암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을 높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NK세포 활성도는 얼마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피검사를 할 때 NK세포의 활성도 검사도 한 번쯤 해보는 것이 이 투병생활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면역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으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더 해야 될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는요, 약 한 5, 6년 동안은 이 백혈구 수치가 3000 정도에서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제가 2005년도에 웃음을 우연히 알고 난 뒤에 약 한 15일 정도 미친 듯이 웃고 난 후에 다시 피를 뽑아봤습니다. 6년 가까이 별다른 차도가 없었던 이 백혈 수치가요, 놀랍게도 4,400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저는 이때부터 웃음이 암을 이겨내고 또 건강을 회복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웃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이 NK세포 활성도 변화폭이 다른데요. 그 이유는요, 우리 면역체계에 영향을 주는 신체 전반적인 건강상태, 면역계, 신경정신계, 뇌분비계 등에 영향을 주는 이 생활 습관하고요, 이 심리 상태에 따라서 NK세포의 자극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저렇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그림 재밌죠? 애가 밥을 온몸으로 지금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연구를 하나 소개하자면요, 이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는 날에는 이 면역계가 억제되어서 하루 동안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근데 반대로 좋은 일이 있는 날에는 면역 기능이 증강이 되어서 며칠 동안 지속되는 장기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웃음이 방어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투병생활 한참 할 때 해운대 바닷가에서 많은 사람들과 모여서 한바탕 웃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감회가 새롭네요. 그리고 이분이 리버크 교수님입니다. 그 로마린드 의과대학 정신신경명령학과 교수분인데요. 이분이 수십 년 동안 이 웃음을 연구한 학자예요. 이분이 한 번은 이제 실험을 하는데요, 코미디 프로그램을 1시간 정도 시청을 하는데 그 그룹에 혈중에 인터페론 감마량, 그러니까 NK세포의 활성도를 비교해 보니까 웃기 전보다는 2배 정도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또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면역력 세포라고 할 수 있는 T세포라든지 B세포, NK세포, 또 항체의 양 등이 모두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버그 교수님은 이 웃음은 특히 환자들에게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자주 웃는 것이 병 치료를 하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아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콧방울 또 참 재밌죠. 그래서 저는요, 정말로 재밌는 개그 코너나 또 몰래 카메라라든지 우차싸, 또 전국 노래자랑, 또 우리 할머니 할배들 나와서 엉뚱소리 하면서 웃게 하는 그런 재밌는 프로그램들을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이 암을 극복하고 건강을 유지하는데 참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의사들이요, 어떤 질병의 환자에게나 가장 많이 권하는 약품이 하나 있대요. 그것이 바로 웃음약이라고 합니다. 이 웃음약이요. 이 화면은요, 한 10년 전에 제가 우리 암 한우님들하고 함께 웃음 퍼포먼스를 할 때 찍었던 사진이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저렇게 한 번쯤 신나게 웃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보시면요, 웃음의 기적은 어디까지인가라는 주제가 있죠. 여기 어디냐면 미국의 암 환자 병동입니다. 그리고 미국에는요, 이 암병동에 웃음 간호사 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실을 돌면서 주기적으로 환자들에게 이 웃음 약을 복용하도록 해주는 것이죠. 참 멋진 의료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미국과 같이 그 의료 선진국에서 정실에 웃음을 저렇게 적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웃음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웃음 약을 복용한 환자들은 그 치료 효과가 상당히 좋아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요, 투병생활 할 때 집에서 시행쇼를 하고 있는 웃음 모습입니다. 그때 당시에
TV에 출연할 때 이런 복장을 하고 한번 방송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웃음은 면역 기능을 증가시키는 것 말고도 우리 몸에 많은 기관들을 자극해서 병을 이기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요, 웃으면 이 폐 속에 남아있던 나쁜 공기를 신선한 공기로 빨리 바꿔준대요. 그리고 또 폐 속에 남아있는 이런 불순물들을 배출을 잘 시키고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웃음을 하다 보면요, 웃고 난 뒤에 기침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요, 또 심장 박동수도 2배로 늘어나고요, 또 이 우리 근육 또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면역세포인 T세포가 혼란을 일으켜가지고 정상적인 B세포를 공격해서 생긴 병에 대해서도 웃음이 T세포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을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 주어서 이 질병이 치료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현대의학의 치료를 받으면서 웃음요법이 한개 잘 오래진다면 암도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치료를 받으면서 좋은 약을 복용했어도 웃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거짓으로도 웃고 웃으려고 노력한 사람이 날 확률이 매우 높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토병생활을 해야 되는 우리 암 환우들에게는 웃음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 것인지 저는 이런 자료들을 보고 깨닫기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력히 주장합니다. 웃음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고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은 안 웃어도 되잖아요. 왜? 건강하니까. 근데 정작 웃음이 필요한 사람들은 바로 저희들과 같이 이렇게 몸이 고장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정도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는 이 웃음을 결코 가볍게 보지 마시고 꼭 실천해 보셔서 놀라운 경험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은 복 받으시오. 감사합니다.